이번 시간은 마지막 시간으로 해외 인삼이라는 주제로 살펴보겠습니다. 강의를 시작하면서 우리는 인삼에 해당하는 식물이 고려 인삼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대략 17종가량 되는 인삼이 존재합니다. 한국 외에도 중국 동북부, 러시아 일부, 캐나다와 미국의 에팔레치아 산맥 일원에서 자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 지역에도 인삼을 캐는 채사민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서구에서 직접 인삼의 약효를 체험하고 기록한 문헌은 1711년 예수의 선교사로 중국에 파견되었던 프랑스인 신부 자르투가 총회의 사제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이 편지는 이후 캐나다 몬트리올의 프랑스 선교사 라피투에게 전해집니다. 라피투 선교사는 이 편지에 그려진 인삼 그림을 아메리카 원주민들에게 보여주었는데 이들의 도움을 받아 마침내 실제 인삼을 채취하는 데 성공합니다. 이 발견을 계기로 캐나다와 북미 동부 일대에 인삼 붐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1715년부터 중국으로 수출을 시작하면서 막대한 수익을 획득하는 시초가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때 인삼 수출은 영국이나 프랑스로 수출된 이후에 유럽에서 다시 중국으로 수출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나 영국이 식민지로부터 독립하게 되면서 인삼은 미국 역사에서 중요한 작물로 자리 잡게 됩니다. 독립한 신생국가 미국의 최초의 수출 상품이 바로 인삼이었습니다. 놀랍죠? 당시 미국에서는 차를 수입하는 일이 중요했습니다. 하지만 차는 영국 동인도 회사의 독점 상품이었기 때문에 미국은 중국과 직접 교역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당시의 중국은 거의 모든 물품을 자급자족할 수 있는 수준이었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는 마땅히 팔 수 있는 상품이 없었습니다. 한동안 상품이 될 만한 것들을 찾는 과정이 이어졌고 최종적으로 영국과 프랑스 식민지 시절 수출로 높은 이윤을 경험했던 인삼이 선택되었습니다. 화기삼의 중국 수출은 앞서 살펴보았듯이 홍삼이 아편 치료에 효과적인 해독제로 인정받지만 일반 서민들은 경제적 여건으로 인해 고려 인삼으로 만든 홍삼을 소비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를 타개하기 위해 화기삼의 수입을 늘리는 조치를 취하면서 크게 성장하게 됩니다. 미국에서는 인삼을 생산해 수출하기만 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1910년대 미국 가정의 의료 상황을 기록을 보면 인삼이 상비약으로 사용되던 양상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인삼 뿌리부터 줄기, 잎에 이르기까지 버리는 것 없이 복용법과 효능을 나타내는 병증을 함께 적어두고 있습니다. 특히 류머티즘에 매우 효험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으며 위장병의 원인을 치료해 소화를 촉진시키고 목소리를 좋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도 복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인삼 복용법은 몇몇 가정에서만 이용되던 것이 아니라 센과 진센톤이라고 하는 인삼을 원료로 한 약품으로 개발되어 시판되고 있었습니다. 미국에서 생산된 인삼의 대다수는 동아시아에서 소비되고 있었습니다. 1990년대 미국산 인삼은 중국, 홍콩, 대만,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스페인, 호주, 캐나다 등으로 수출되었습니다. 이 중 홍콩이 전체의 80% 정도를 차지했습니다. 2013년에는 한국과 일본, 뉴질랜드에서도 화기삼을 수입했습니다. 그중 가장 많은 양을 수입하는 곳은 중국과 홍콩입니다. 미국은 매년 6만에서 16만 파운드의 인삼을 홍콩으로 수출하고 있습니다. 미국 동부의 에팔레치아 산맥을 따라 캐나다에 이르는 울창한 산림이 산삼의 주요 서식지입니다. 미국에서 산삼 채취는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등 19개 주에서 허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면허를 받아야 하고 채취 기간도 9월에서 12월까지 3개월에서 4개월로 제한이 있었습니다. 5년근 이상만 채취가 가능하며 채취를 하기 위해서는 평균 $37의 채취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또한 채취한 산삼을 판매하려면 해당 주 정부에서 별도로 딜러 라이센스를 받아야 합니다. 중국 등 아시아 지역으로 수출이 늘면서 현재 미국산 산삼은 1온스 약 28g에 적게는 수백 달러에서 많게는 1000달러, 약 113만 원 정도에 팔리고 있습니다. 인삼 가격이 폭등하면서 최근 수년간 국립공원에서
산삼을 불법 채취하는 10만이들이 늘어나 단속의 대상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북미 인삼은 과거 미국에서 상비약으로도 소비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전통적으로 인삼의 효능과 가치를 보편적으로 인식하고 공유하고 있는 동아시아 지역으로 수출되었습니다. 특히 가장 큰 수입처인 중국은 자국의 소비 수요에 비해 인삼의 생산이 이를 따르지 못했기 때문에 미국산 인삼은 높은 값을 받을 수 있는 동아시아 지역으로 대부분 수출되면서도 자국에서의 소비는 크게 성장하지 못했습니다. 오늘날 미국인들은 인삼을 먹지 않지만 중국인들을 위해 산행에 나서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서로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아시아 대륙의 사람들과 북미 에팔레치아 산간 지역의 주민들은 인삼이란 사물을 매개체로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지난 2주간 공부했던 내용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인삼이 계층적, 지리적으로 확산되면서 우리의 일상 속에 깊게 자리 잡게 되는 역사적 과정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랫동안 왕실로 대표되는 권력의 상징이자 의뢰품이었던 인삼은 국가의 생산과 유통이 독점되다가 대량 경작에 성공하면서 다시 일상의 소비재로 자리 잡았습니다. 하지만 어떤 재화의 공급이 증가한다고 해서 그것이 반드시 소비의 증가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신분이나 지역의 경계를 넘어 확장된 인삼의 소비 현상에는 한국 사회, 나아가 동아시아 사회 내에서 오랜 기간 걸쳐 형성된 인삼의 가치와 효능에 대한 선호가 반영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인류의 시작과 함께 약용이 가능한 식물을 발견하여 활용해온 긴 역사와 또 그 결과물인 무수한 약초들 가운데 인삼은 어떻게 대체 불가능한 특별한 의미를 부여받은 약초가 되었을까요? 아마도 인삼이 가진 만병통치의 효능이나 깊은 산속에 자생하는 희소성과 같은 식물학적 요인도 영향을 미쳤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요인들은 한반도에서 생산되는 고려인삼뿐 아니라 북미 지역에서 생산되는 화기삼에도 보편적으로 적용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동아시아보다는 구체적으로 한국 사회에서 인삼에 부여된 특수한 지위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역사적, 문화적 맥락에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인삼의 생산은 조선시대 내내 중요한 사회적 이슈였습니다. 인삼은 주요 소비계층이 국왕을 비롯한 왕실이라는 사실로 인해 돈을 주고도 쉽게 구할 수 없고 선물의 형식으로만 주고받는 배타적인 유통 방식으로 인해 오랫동안 권력과 신분을 상징하는 위세품이었습니다. 또한 인삼은 죽을 병에 걸린 사람을 살려내고 순수한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하며 산신령의 도움을 받아야만 발견할 수 있는 영물이었습니다. 이렇듯 인삼의 생산과 가공, 소비를 두고 발전한 독특한 가치관과 생활 양식은 세대를 거쳐 전승된 결과 한국 사회 내에서 인삼은 상징성을 획득한 특별한 약재가 되었습니다. 한편 인삼의 약재로서의 효능에 대한 오랜 믿음과 선호를 가지고 있는 동아시아, 특히 중국의 거대한 인삼 수요는 인삼의 공급지인 한반도뿐 아니라 멀리 북미 지역까지도 포섭합니다. 우리는 인삼을 매개로 형성된 장거리 상품 유통 체계 안에서 북미 산간 지역 주민들의 일상이 인삼을 소비하는 중국인들의 일상에 의해 새롭게 규정되어가는 양상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듯 인삼을 선호하는 중국인의 일상 소비 구조는 북미산 인삼인 화기삼을 중심으로 하는 세계적인 인삼 네트워크를 구축했습니다. 한국의 인삼 생산과 소비는 세계 인삼 시장의 주변부에 위치하지만 과거 높은 가치를 인정받아온 고려 인삼의 자생지이자 생산지로서 또한 견고한 수요를 가진 시장으로서 오랫동안 존재하면서 고유의 상징과 지식, 생활 양식 등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오고 있다는 점에서 큰 문화적 의의와 가치를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